네, 지난주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이 보도의 주된 소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왜 만났을까?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죠. 직접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은 꽤 소문은 많이 났던 일이었죠. 조선일보 네. 방상훈 사장하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하고 만났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초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말고도 네.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소위 조중동 거대 언론, 이제 조중동 사장들을 포함해서 언론사 사장들을 이제 두루두루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작년 초부터 쭉 퍼졌고, 실제로 작년 9월과 10월에는 칼럼이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취재를 해서 확인해 주는 기사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언론사 사주들 혹은 뭐 사장들과 두루두루 만났다라는 소문을 확인을 한번 해본 거네요, 그죠? 그렇죠.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 하고.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다각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쭉 취재를 좀 해왔는데 잘 확인이 잘 안 됐어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 뭐 작년에 9월 10월 이제 칼럼으로 기사를 썼던 기자들하고 제가 이제 두루두루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들은 얘기를 이제 기사를 쓴 거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취재 기사로 이제 쓸 수가 없고, 그렇죠. 다 전원들이니까 다 전원이고 뭐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던 차에 지난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박상기 장관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사실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질문했는데, 뭐 박 전 장관께서 이제 확인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박 전 장관이 뭐 그렇다고 윤석열 씨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거를 뭐 당시에 뭐 그 자리에서 뭐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기에 윤석열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다.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건 사실이다. 사실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박 전 장관께서 여러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거를 딱 특정해서 확인한 건 아니었고, 이제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었고, 딱 한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거를 특정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난 게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근데 그랬는데 이제 이 박 전 장관께서는 그 언론사 사주가 누군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저희한테. 뭐 본인이 이제 본인 입으로 특정 언론사 사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또 이 박 전 장관의 그 워딩을 제가 이제 또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박 전 장관도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때 보고를 받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까 본인이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법무부 간부들에게 두루두루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방상훈 사장이라는 걸. 일단 그때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법무부에 있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왜 윤석열 총장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구석이잖아요. 그거를 보고를 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박 전 장관이 요 사실을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집요하게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특정을 이제 안 해주셨어요. 뭐 본인이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이거를
법무부 간부에게 물어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윤석열 씨의 정계 진출설이 막 나오던 시기였다. 그런 소문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된 각종 송사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게 본인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여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짜봤어요. 네. 타임라인 짜보니까 대략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라는 게 이제 뭐 네. 이제 시기가 이제 나왔고.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장관이고 네. 또 이걸 보고한 윤대진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 뭐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 같았으면 장관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네. 있었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실은 작년 초부터 윤석열 씨가 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질 때도 이미 그 자리에 윤대진 씨를 동석시켜서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또 파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윤대진 게 자신의 첫 측근이었고 또 사실은 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윤대진 씨는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는 대부분 이제 형사 사건들을 전부 다 이제 관할하는 위치에 있고 네. 또 이제 직위상으로는 보면 4명의 차장이 있지만 사실은 수석 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지검장이 완전 오른팔 자리인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보다 1차장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게 더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윤대진 씨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랑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아마 해방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검사장, 검찰의 고위 간부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사례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그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고. 피의자로 오면 만나겠죠. 그렇죠. 뭐 피의자로 오면 만났겠지만 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만나면 안 되죠. 안 되고.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언론사와 관련된 각종 송사가 끊일 날이 없고. 네. 두 번째는 이 언론과 검찰의 유착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네.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혐의자이면서 피고발인이면서 피의자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게? 이 한두 사건이 아닌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뭐 민주언론 뭐 시민연합이라든가 정부 네.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건에 걸쳐서 조선일보 관련된 뭐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왔고 사실은 이 고소고발이 아닌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 이거는 딱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이걸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게 윤석열 씨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혐의자 그러니까 피고발인이었던 그리고 수사 대상자였던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 이거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요. 그거 말고도 조선일보와 관련돼서 지난 2, 3년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이 사실은 방상훈 사장 일가와 관련된 예. 뭐 이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요. 방상훈 사장 일가의 횡령 배임 그리고 이런저런 뭐 갑질 이런 것들을 수사해달라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고소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그 당사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앙지검장이 네. 그것도 지금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중앙지검 1차장을 동석시켜서 뭐 만났다라는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만났으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만났으면 왜 만났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그쪽 그 윤석열 총장 쪽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쪽의 반응은 일단 대검을 통해서 나오는데 네. 대검 반응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 뭐 이 반응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네. 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 개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네. 대검에. 첫째는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네.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만났으면 왜 만났는지. 네. 안 만났으면 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필요 없는 네. 거니까 만났으면 왜 만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만난 게 부적절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자, 그런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고요. 지금 대검에서 나온 반응은 뭐냐면 비밀 회동 없었다예요. 정확히 말을 하면. 그렇죠. 네. 예. 회동이 없었다가 아니라 네, 비밀 그렇죠. 회동이 네. 없었다죠. 저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재밌어서 제가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SNS에 이제 글도 하나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이게 네. 비밀 회동이든 공개 회동이든 공개 회동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이 비밀 회동이든 뭐든 어쨌든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네.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중앙지검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의 수사에 방해를 하는 거고 네. 일종의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도 어쨌든 이 권력이 분리가 돼 있고 네. 어쨌든 권력을 분리시킨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구조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안 해주고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건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비밀 회동은 없었다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봤고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박상기 전 장관에게 확인해 준 것으로 이제 보이는 윤대진 씨에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윤대진 씨 확인했는데 윤대진 씨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뭐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아니다가 없다. 아니군요. 네. 아는 게 없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기사에는 이제 촘촘하게 이제 쓰지는 못했는데 윤대진 씨에게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네.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박상기 장관에게 이런 식의 보고 요청을 받고 네가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네. 걸 물었고 당신이 보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제가 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검에 물었던 거하고 똑같이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배석했다라는 소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씨가 언론사 사주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고 네가 당신이 그걸 이제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얘기해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대진 씨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두루두루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보도로 확인된 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대진 씨가 답변에다가 곳곳에다가 두루두루 만난 사실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두루두루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동석한 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추가로 질문을 드렸냐면 두루두루 빼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당신의 입장을 얘기해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보냈는데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좀 답을 피해가는 듯한 네. 느낌을 주긴 하네요. 네, 근데 당시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왜 두루두루 만났을까요? 그건 추정인데 이거는.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가 사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전 국민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박수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어쨌든 그 검찰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적폐청산이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쁜 일들을 이제 일소하는 네. 법률적으로 이제 해소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예. 그걸 뭐 꽤 잘했다는 평가를 굉장히 받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그 신망이 굉장히 높았죠. 네. 뭐 심지어는 뭐 언론에서 이제 펌프질을 좀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예. 뭐 윤석열 지검장의 이제 정계 진출설 뭐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제 나온 상황이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
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하게 된 이유기도 했었고 그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정계줄춘설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시작됐던 시점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 조선일보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이게 비밀이든 공개적으로든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다녔다라는 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그리고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 도저히 예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추가적인 보도가 좀 있나요? 저희가 뭐 지금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이 문재인 정부 검찰 3년에 대해서 지금 취재해서 지금 보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번 보도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는 것이고 뭐 추가 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산진 기자였습니다. 네.